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런 정도 양식으로 작성을 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 정도 내용을 써가지고는 전혀 안 되겠죠. 이런 이의신청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네,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불송치 결정.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이 신청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절차적인 부분까지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불송치 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상 이 수사 절차와 어떤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좀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가 고소인 입장에서 이 형사 절차를 따라가 봤을 때 고소장을 제출한다던가 해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고소인 진술, 피해자 측에서 진술을 하고 피고소인이 인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피고소인이 진술을 한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피고소인이 인정을 한다면은 별탈 없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피고소인이 부인을 하고 어떤 항변하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대질 조사라든가 영장을 친다든가 교절을 열어본다든가 하는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찰의 입장이 정해지게 되면 수사 보고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또는 불송치라는 결정을 하게 돼요. 기존에는 이런 불송치라는 내용이 없었어요. 기존에는 무조건 송치를 한 이후에 다만 기소 의견이냐 불기소 의견이냐 라고 하는 의견을 기재해서 보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단이나 처분은 검찰에서만 할 수 있었어요. 검찰에서 기소가 맞다 또는 불기소가 맞다 라고 해서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기소라는 것은 당연히 형사재판으로 보내는 것이고 불기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불송치죠. 이 불송치라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절차입니다. 기존의 송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불송치라는 것을 경찰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검찰에서 불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도 불송치라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만약에 불송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에서 그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건 경찰이 봤을 때 이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경우이겠죠.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소인이 죄가 없어? 이렇게 경찰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혐의가 없다거나 죄가 안 된다거나 공소권 없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 각하의 경우에는 재고소한 경우, 재고소 금지에 반해서 고소를 다시 한번 한 경우에 그 동일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백하게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하는 것이고,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것은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이겠죠. 자, 경찰이 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송치를 했다면 일단 한 산을 넘은 거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사건이 종결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건에서 그런 기록 검토가 일어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 있다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이 고소 사건이 거의 종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이런 분들은 경찰에 이의 신청할 수가 있어요. 경찰에. 검찰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내 사건을 수사했던 그 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기하게 되면은 경찰 측에서 검찰로 이 기록을 송부를 해주는데, 이때 검찰이 한 번 더 이 기록을 검토를 해주게 됩니다. 만약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경찰로 다시 재수사하세요, 재수사 한번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낼 수 있는, 이렇게 제도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도가 바뀐 게 1,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의 신청을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절차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이의 신청을 잘 할 것이냐 이거잖아요. 이 고소 사건이 경찰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거 증거가 불충분한데, 혐의가 없는데, 죄가 되지 않는데, 공소권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선입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입견을 깨고 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어떤 법리를 만들어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우리 고소 사건이 무사히 기소가 되고 또 형사 재판까지 가서 상대편이, 그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게, 고소장을 제출한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약간 좀 불기소가 나고 불송치가 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송치가 되게 하고
기소가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소사건이 불송치가 됐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고요. 왜 고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수사가 왜 망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을 좀 해서 법리도 다시 한번 구성해보고 증거도 보완을 하고 또 사실관계도 좀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해야 비로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약간의 난점이 또 있어요. 불송치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게 되면요, 그 사건에 관해서 왜 불기소가 되고 불송치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서가, 결과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결과통지서에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가 기재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형사재판이라면 무죄 이유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서 나옵니다. 불기소 처분서에도 수사가 이렇게 되었고 왜 불기소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불송치 통지서에는 비교적 그 이유가 상당히 좀 미흡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는 없었는데 뭐 간혹 있다고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불송치 통지 요구서를 경찰 측에 제시를 하고 이 수사 결과 통지를 받아볼 수밖에 없겠죠. 사실 방법 자체는 뭐 너무 간단하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뭐 이런 정도 양식으로 작성을 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인 결정 내용이 있고 이의신청 이유를 이 정도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작성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가 고소장도 이 정도로 작성하면 안 될 텐데 한번 망한 고소를 다시 살리는데 이 정도 내용을 써가지고는 전혀 안 되겠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에 준하거나 변호인 의견서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의신청 이유에 억울하다 이런 내용만 기재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이의신청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이 이제 법상 없어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이 있거든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기간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봤을 때 공소시효에 맞게 제기하기만 하면은 일단 기간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결국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형사 절차상 추적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하나가 더 생겼다. 우리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주로 검찰이 기소하는지 불기소하는지에 대해서 추적하면 됐었는데,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겼고,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으로서 다퉈야 되는데, 다만 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법리 구성이라든가 증거 보완이라든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 입장에서나 검찰 입장에서나 기존의 선입견을 뒤집고 추가적인 수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수사를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근거가 꼭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내용을 충실하게 하셔야 남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신락 같은 희망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소가, 사건이 불송치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는 실전 법리를 알려드리는 현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